사진 속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눈에 봐도 조선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이 사진들은 누가 찍었을까요? 흑백이고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교과서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독립운동가의 사진이나 조선인들의 생활 사진을 보면서 그땐 참 못 살았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지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 너머의 풍경과 생활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조선의 기록이 아닌, 침략자 일본의 기록도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조선은 어땠을까? 사진 속의 주인은 바로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의 저자 잭 런던입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잠시 조선에 머물면서 자신이 본 것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본 조선의 모습은 일본과 러시아의 나라를 내준 희망이 없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그저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기록한 거라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편견 없이 사실에 가깝게 그린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토록 형편없다니 분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똑같은 모습을 관찰한다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역사가들은 조선 후기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라고 합니다. 정조 이후에 사실상 조선이 끝났다고도 평가하죠. 1800년 정조 사후 60여 년에 걸쳐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면서 각종 비리와 조세 수탈이 극에 달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개항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청과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일련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즉 한일합병을 공식적인 조선의 종말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이미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1904년 2월 26일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후 서울과 평양으로 이동하는 동안 잭 런던이 본 조선의 모습은 멸망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편하고 분하더라도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4년 3월 4일 서울.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점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물가가 하루하루 오르기 시작했다. 인부와 마부 그리고 상인들은 물가를 올려 폭리를 취해 돈을 긁어 모았다. 지배계급들이 후에 그들에게서 뺏어갈 것이지만 말이다. 러일 전쟁 발발로 제물포에는 매일같이 일본의 수송선이 도착했고 사람과 물자가 넘쳐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상인과 인부와 마부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관료들에게 다 뺏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군대보다 더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군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미군 병사들 같으면 벌써 오래전부터 장난치고 소란을 피웠을 텐데 일본 군들은 전혀 소란한 기색 없이 무섭게 진지했다. 민간인들은 아무도 일본 군대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돈을 빼앗지 않았으며 물건을 약탈하는 법이 없었다. 일본은 1894년에 얻은 명성, 즉 그들이 가져가는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원칙을 지금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 책에서 잭 런던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의 군대는 질서정연하고 신속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들이 일본군보다 탐관오리를 더 두려워하고 증오했다는 점. 아직은 식민 지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의 잔인하고 악랄한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은 것일 뿐 그들의 악행을 절대 정당화하거나 미화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라 해도 일본의 군대보다 우리의 지배 계급을 더 두려워하고 증오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1904년 3월 5일 평양. 이 행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짐꾼들이 조선 풍습에 따라 입은 옷은 엉뚱하게도 흰색이었다. 마치 커다란 눈덩이들이 시커먼 강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관습이 뭐라고 매일같이 진흙탕에 빠지고 굳은 일을 하는데 흰 옷만 고집했네요. 그 옷은 결국 아낙네들이 빨았겠죠. 막노동을 하거나 카센터에서 종일 기름 만지는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흰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등짝 스매싱감이죠. 옷을 말리고 정리하는데 시간 뺏겨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격이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수동적이고 관습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인들은 이미 그들을 점령해 지금은 주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상전인 외놈들의 몸집을 훨씬 능가하는 근육이 발달한 건장한 민족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는 기계가 없다. 일본인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맹렬함이 조선인에게는 없다. 조선인은 메가리가 없고 여성스럽다. 예전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수세기에 걸친 집권층의 부패로 점차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은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짐을 지는 능력이다. 그가 경험한 조선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미 그는 역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용맹했으나 집권층 부패로 그 용맹함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온 민족이고 고려는 무인의 나라였으며 수없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겨내며 한반도의 단일 민족으로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사람이 용맹함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외침 없이 내부의 권력층이 부패한 조선 후기의 그 시간이 용맹함을 잃게 한 거죠. 일본군은 일정량의 식량과 마초를 징집하고 적당한 가격을 매긴다. 그러나 그 가격은 조선인 관리들에 의해 조정된다. 그들의 돈을 빼돌리는 수완은 서양인들을 능가한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 따로 있으며 착취라고 한다. 100여 년 동안 이것은 일종의 수완으로 자리 잡아왔다. 조선에는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라는 두 부류의 계급만이 존재한다. 일본군 당국이 조선의 병사들을 위한 식량을 요구하면 조선 관료는 각각의 가정에서 이를테면 쌀 2대 정도를 받는다. 조선 백성은 쌀을 제공하고 일본군 병사는 먹고 일본 정부는 지불하고 조선 관료는 그 돈을 착복한다. 이러니 나라가 망한 거 아닐까요? 일본은 이미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보여준 잔인한 모습은 역사로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침략당하기 2년 전 조선인과 일본인의 모습이 왜 그토록 달랐을까요? 한쪽은 신속하고 용맹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한쪽은 너무 미개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조롱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수세기에 걸친 집권층의 부패로 점차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오늘은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라는 책을 통해 조선의 종말 직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조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표현에 분노와 역겨운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집권층이 부패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자괴감이 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의 생활뿐 아니라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보가 투명하고 휴대폰 카메라와 SNS 덕분에 비리와 부패를 더 빨리 알아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있고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정치의 실패가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치로 한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는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비하하고 싸우고 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껏 성공적인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공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분단에 따른 안보 문제, 시급하진 않지만 국가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정치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인이고 고용주고 언제든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눈과 귀가 멀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익 때문에 공익을 해치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사인 스토리였습니다.